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은행에 100만 달러 이상을 예금했는데 그 돈은 아직도 은행에서 보관 중에 있다고 한다. 히틀러가 미국의 은행에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예금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은 간혹 혀에 곰팡이털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한다. 1989년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기묘한 상자를 끌어올렸다. 그 상자는 약간 크고 검은 온나무칠을 한 상자였는데 붉은 줄로 묶여져 있었다고 한다. 침물선의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부들이 줄을 잘라서 상자의 봉인을 풀어보니 먹물 같은 검은 물과 작은 아이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팔뼈가 7개 나왔다고 한다. 게르만의 민족 대이동 이전에 보다 더 큰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동 인원수는 현대에서도 할 수 없는 규모인 약 2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많은 수 때문에 처음에는 학회에서 부정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흔적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누구였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0년대 그리스의 항공기가 중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의 일이다. 돌연 큰 소리와 진동이 기체를 덮쳤고 4개의 엔진 중 1개가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도 항공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했고 곧바로 사고 원인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엔진 밑부분에 큰 손톱 자국이 발견된 시점에서 조사는 중단되었고 이 일에 관련된 사항은 발설 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동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소수민족이 물이 없는 늪이라고 부르는 움푹 파인 땅이 있다. 초승달이 뜨는 밤에 물소리와 함께 무언가 큰 것이 날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진 남자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튿날 아침 그는 물이 없는 늪의 한가운데에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그의 사인은 익사였다. 영국에 있는 한 도서관의 지하에서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발견되었다. 그곳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책이 쌓여 있었다. 그 책들은 문학서, 역사서, 의학서 등이 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책을 아무리 바깥으로 옮겨내도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거울에 천을 걸쳐놓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먼지가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때가 타거나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거울 건너편에서 이쪽을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1996년 12월 2일 북극에서 영국의 연구가들이 놀랄만한 발견을 했다. 하늘을 보니 새파랗게 빛나는 안개 같은 것이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 발견 후 이틀이 지났지만 이동하는 모습도 사라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기에 연구가들은 마침내 조사를 시작하였다. 기상관 측에 쓰이는 기구를 상승시켜 그 회전하는 안개와 같은 것에 다가갔지만 거기에 닿은 순간 기구는 갑자기 소멸하고 말았다. 연구가들은 소멸한 기구에 달린 끈을 당겨보았는데 처음에는 묵직했으나 점점 딸려 나오더니 갑자기 기구가 낙하하였다. 놀랍게도 기구는 얼어 있었고 내부에는 모래나 마른 잎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얼음이나 눈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연구가들은 그것들을 보존 용기에 넣어 가지고 돌아와 정밀 분석을 시도했다. 1997년 4월 15일 연구가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분석 장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었던 잔해가 약 2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결과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독일 한 초등학교에서 카트린 마이어라는 학생이 전학을 갔다. 그리고 그날 이름이 똑같은 카트린 마이어라는 학생이 편입했다. 전 학생에게 이전에 있던 카트린 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전학간 카트린 마이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어떤 숲에는 기하학적으로 얽혀진 붉은 실들이 나무에 매여져 있다고 한다. 1989년부터 시작된 이 장난은
1999년에야 멈추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한 과학자가 이 붉은 실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해 본 결과 오늘날의 광섬유와 비슷한 원리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해독된 보이니치 필사본 외에 로혼치 사본이라는 괴문서가 존재한다. 87개의 사파로 이루어진 448페이지의 이 책은 1838년 구스타브 바치아니가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문서에 사용된 문자는 알파벳보다 10개 정도 더 많으며 종교적, 세속적, 군사적 사파들이 있다. 현재까지 그 어떠한 언어학자들도 해독에 실패한 문서이기도 하다. 로혼치 사본의 내용은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내용,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경영하는 법,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법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보이는 사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에서 스캔본을 공유했는데 로혼치 사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일부만 공개했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미공개분에는 지도와 핵무기를 암시하는 사파도 있다고 한다. 인류보다 뛰어난 지적 생명체가 멸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인지, 만약 로혼치 사본이 해석된다면 인간들을 통솔하는 방법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을 남기는 문서이다. 2004년 6월 인도 서부의 아라쿠에서 15세 소년의 신체에 갑자기 월경이 일어나 의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매달 두 번째 주에 정기적으로 성기에서 출혈이 일어남과 동시에 구토감이나 복통, 정신불안 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월경은 매월 일어나고 있다. 꿈은 깨어있을 때도 계속된다. 과학자들은 현저하게 다른 4단계의 수면 상태에서 90분마다 되풀이되는 꿈의 주기가 사람이 깨어있을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쉽게 공상에 잠기는 현상과 짧은 낮잠에서도 길게 이어지는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독감이 별들의 영향으로 생긴다고 생각했다. 1510년 독감에 관한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래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독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별들의 영향으로 독감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옛 사람들의 생각이 무모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첫사랑과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낮다. 하지만 첫사랑으로 결혼에 꼴이 난 커플이 이혼하는 경우 역시 매우 적다. 또한 첫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의 만족도 역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에는 길을 잃은 동물들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버리고 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린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숲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숲속에서 개와 고양이를 뒤섞어 놓은 듯한 괴물을 보았다고 말했다. 남극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한 과학자가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쇳조각을 등에 진 사람들을 보았다. 남극은 예로부터 나치의 마지막 비밀기지가 있는 곳으로 불렸다. 소문에 따르면 나치는 남극에서 슈퍼군인을 만들기 위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고 한다. 그날 러시아 과학자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한 시골에 기이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생김새는 평범한 개와 같았지만 목 부분에 사람의 머리같이 생긴 것이 꿈틀대고 있었다.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 주민들도 보안관도 잡기를 꺼리고 방치하던 중 한 여행자가 그 개를 잡아보겠다고 나섰다. 주민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무가내로 개를 쫓아 숲으로 달려갔다. 그는 약 5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의 옷은 이리저리 찢겨 있었고 그의 몸에는 온통 이상한 포자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밤이 늦었고 몸도 많이 아팠는지 여행자는 한 주민에게 부탁하여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여행자가 묵었던 집에 방화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여행자를 데려가 버렸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집의 주인에게 어떤 일인지 물어봤다. 하지만 집주인은 몸을 덜덜 떨면서 모든 질문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 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행자를 데리고 간 이유는 짐작할 것 같다고 말이다. 집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끌고 갔던 여행자의 몸에는 머리같이 생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인은 실종되었다. 특정 음악들을 역재생하면 역재생한 경우가 말이 될 때가 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역재생 기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역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음악 역재생 중 귀신이나 사람들의 구조 요청을 듣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인물을 찬양하는 역재생 내용도 있다. 캄보디아는 수입의 큰 부분을 관광이 차지한다. 캄보디아의 피자 체인인 해피어브 피자는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를 다시 찾는 관광객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해피어브 피자의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왔다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피어브 피자에서만 취급하는 피자인 해피어브 피자의 레시피는 캄보디아의 특허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리에 보호되고 있다. 미국은 중독성 화학제, 구체적으로 마약성 물질을 첨가한 식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오늘도 캄보디아의 많은 관광객들은 해피어브 피자를 찾는다. 2001년 1월 중순 대한민국의 모 P2P 사이트에 고어물 하나가 올라왔다. 파일명이 고어였고 미리 보기에는 검은색으로 꽉 채워진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을 뿐이었다. 적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다운로드 수는 수백 개였지만 후기는 없었다. 3월 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회원이 리플을 단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봤으나 그 메일을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회원이 끈질기게 4분의 1 정도의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자 그 파일은 삭제되었고 그 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1976년 8월 일본 A와 그의 친구들이 등산 도중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다고 한다. A는 재미삼아 동굴 안에 들어가려 했다.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고 동굴에 들어갔다. 그는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의 가족들을 불러 동굴 주변을 계속 수색했다. 동굴 안을 수색한 경찰들도 사라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21년 뒤 그의 친구들이 그 동굴이 있는 장소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동굴은 사라져 있었고 21년 전 사라진 A는 뼈만 남아 산속에 버려져 있었다. 1976년 어떤 비밀단체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개발에 성공한다. 치사율이 극도로 높았고 전염 속도도 매우 빠른 데다 잠복기도 거의 없었고 수명이 극도로 짧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만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들은 곧 실험에 돌입했고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나 계획에는 실패했다. 수명이 너무도 짧아서 전염되는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다. 그들은 절치부심해서 근 20년 만에 약점을 보완해냈다. 이 병은 지금 아프리카에 창궐하고 있는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륙으로 옮겨갈 확률은 적다고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볼라이다. 1954년 일본에서 한 중학생 소녀가 실종된 일이 있었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그녀를 몇 년이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해결로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소녀는 사실 실종된 지 한 달 후 집에 돌아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아예 없다고 판단했고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1920년 유령 탐지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에디슨의 논문에는 과학자들의 반론이 실렸고 엉터리 과학자 취급을 받게 된 그는 결국 학계를 떠나 조용히 실험을 진행하였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기계를 완성했고 흉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실험을 했다. 실제로 그는 1923년 자신이 만든 기계로 귀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931년 10월 18일 노안으로 눈을 감은 에디슨은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유령이 있다면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했다. 무심코 시계를 보던 가족들은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간에 멈춘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그의 장례식 후 공무원이라 소개한 사람들이
유가족을 찾아와 유령 탐지기를 가져갔다. 지금도 에디슨의 모든 발명품들은 박물관에 있지만 마지막 작품인 유령 탐지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스카 평원에서 이상한 문양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기자가 그것을 흥미롭게 느껴 취재를 목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기자가 3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게 수사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그 기자가 쓰러져 있었다. 가족들은 그 기자를 황급히 병원으로 수송하였고 하루가 지난 뒤 기자가 깨어났다. 기자는 우울증과 망상증에 빠져 있었으며 외계인이 자신을 납치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기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곳에 있을 땐 아무 일 없는 듯 했지만 며칠 후 그 기자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몇 년 후 그 기자의 무덤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기자의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고 그곳엔 뼈가 아닌 이상한 액체로 채워져 있었다. 그 액체는 물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경찰들은 그곳을 흙으로 덮었지만 그 무덤은 항상 파헤쳐져 있었고 그곳엔 아직도 이상한 액체가 고여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는 언제부턴가 생긴 알 수 없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그것에 궁금증을 가진 한 소년이 그 문을 열고 싶어 했다. 소년은 그 문을 열기 위해 몇 달을 노력한 끝에 문을 반쯤 여는 데 성공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소년은 몸집이 작았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들어간 소년은 문 속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크게 실망하였고 반쯤 열린 문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천지를 뚫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울렸고 뒤이어 그 문이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그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마을에 있던 문도 함께 사라졌다. 그 문은 아직도 어딘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사용자의 수명을 보는 어플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어플은 약 4,000명 정도가 다운받아갔고 누가 실행하던지 2066년 1월 22일이라는 날짜만 보여주었다. 그 외엔 아무 기능도 없었다. 그리고 그 어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된 다음날 애플사에서 강제로 삭제했다고 한다. 과연 2066년 1월 22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필리핀 선적의 대형 화물선인 시카이트호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 배로 유명했다. 결혼이 나오면 도중에 들르는 항구에서 통상 2배의 임금을 제시하여 선원을 보충하였다. 매력적인 금액에 끌려 승선한 선원에게 선장은 반드시 이렇게 충고한다고 한다. 세탁실 구석에 있는 검은 그림자에게 다가가지 말도록. 저것의 권유에 응하게 되면 다음 항구에서 선원을 보충해야 되니까. 2001년 7월 영국의 어떤 병원에 사고를 당한 남자가 친구의 차에 실려왔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시력을 잃은 그는 자신의 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격한 분노를 느껴 그놈의 심장을 멈춰주세요 라고 매일 저녁 신에게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남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는 친구에게 심장 이식을 받았던 것이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약을 조제해 친구에게 먹였는데 친구가 결국 약을 토해버린 일이 있었다. 비슷한 일을 생각하는 과학자가 1972년에 존재했고 그는 분자운동을 제어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일단 연구 그 자체는 성공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응용이 이상했던 것 같다. 자신이 개발한 기계를 향해 고속으로 충돌한 것 같은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사는 한 남성은 자신이 27이라는 숫자에게 살해당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1966년 남자는 34살 때 강도에게 찔려 응급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체포된 강도는 27살이었고 남자를 수술한 의사도 27살이었다. 스위스의 로잔느에 있는 한 마을에는 폐쇄된 터널이 있다. 그 터널에는 철도가 다니고 있었지만 열차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1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어느 날 안전점검을 위해 나라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터널의 길이는 분명하게 열차의 길이보다 짧았다고 한다. 10분간 열차는 어디를 달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프리카의 한 숲에는
순수한 금과 갖가지 보석들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신이 인간들을 돌보기 위해 지구에 내려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들이 그 금과 보석들의 욕심을 냈고 주변 원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수고 녹여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집을 녹이려고 부순 순간 굉장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과연 정말 신이 머물던 집이었던 것일까? 고통의 순위표를 보면 자결통이 1위를 차지한다. 자결통이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한다. 희대의 살인 농약인 그라목손의 고통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라목손 복용자는 유일하게 병원 측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환자이다. 병원 측의 설명으로는 그라목손은 음독 시 폐가 섬유질화되고 숨을 쉴수록 폐가 굳어가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극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의학계에서 만든 고통순위표에는 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일까? 로마에 살던 8살 소녀는 늘상 자신이 새라는 말을 하곤 했다.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온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뜰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소녀의 사인은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한 폐 손상이었다. 소녀는 새처럼 하늘을 날았던 것일까? 라플란드 지방에서는 당신을 반긴다는 뜻에서 자신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을 집안의 명예로 삼는다. 몰도바 동부의 베사라비아 지방에도 같은 풍습이 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카토가 남긴 말 중에 두 사람의 점술사가 만나면 서로 웃는다 라는 말이 있다. 점술사들끼리는 직업상의 속임수를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한번 읽고 나서 10분 후, 30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6시간 후, 24시간 후 이렇게 총 7번을 더 읽고 나면 그 글 자체는 잊어버려도 그 글에 의해 받은 영향이나 사상의 변화, 그리고 그 글의 요지는 영원히 머릿속에 남는다고 한다. 어떤 관리인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순찰하던 중 물가에서 한 마리의 수컷 사자가 죽어있는 것을 찾아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복부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시의 병원에 옮겨 해부해 보기로 했다. 해부의 결과 사인은 익사라고 판명되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사자의 위장에는 약 2만 달러치의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이 사자는 언제 어떻게 이만큼의 다이아몬드를 삼킨 것일까? 선천적으로 맹인이지만 사람의 감정을 색으로 파악해 시각을 보충하는 소녀가 있었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소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랐다. 몇 년 뒤 친구가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은 차가운 검은색밖에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소녀의 부모는 살아있던 것일까? 만약 죽어있던 것이라면 소녀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며 자란 것일까? 2003년 후쿠시마에 사는 A씨는 여느 때처럼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의외로 상태가 좋았다. 몇 번만 쳐도 홀앞 30cm 정도의 공이 멈췄기 때문이다. A씨는 또다시 그 위치에 세우려고 공을 쳤다. 생각한 대로 공이 홀앞 30cm에 멈춘 순간 깡 하는 기분 좋은 소리와 함께 골프공이 사라져 버렸다. 1936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튜링머신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튜링머신이란 종이 테이프에 적힌 기호를 장치에 읽혀 이를 수행시키는 가상의 장치이다. 컴퓨터는 이 가상의 기계를 재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수학적으로 존재하는지의 답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영국의 어떤 마을에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완벽히 해결해냈고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물었는데 그는 나에게 있어서 오늘은 4번째 오늘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2년 후 그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 향년 24세의 그의 사인은 노쇠였다. 오늘을 여러 번 산 것의 대가였을까? 어떤 학교의 건물에는 항상 열려있는 비상구가 있다.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이 문을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이 문을 왜 굳이 열어놓는가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학교 측은 문을 잠그면 매일 저녁 문이 폭발한 것처럼 망가진다 라고 답했다. 이 학교는 대지진 때에 비상구에 사람이 몰려 압사자가 여러 명 나왔다고 한다. 일본의 어떤 대학에서는 개교 이래 4년에 한 번씩 투신 자살이 일어났다. 자살자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비상용 베란다로부터 뛰어내리는데 추락 지점도 거의 일치한다. 현재 과거 3년간 자살자는 나와 있지 않다. 과연 올해는 자살자가 나오는 것일까? 어떤 거미는 귀 속에 들어온 채로 성장해 뇌 안에서 자란다고 한다. 또 어떤 거미는 겐지스강의 하류에서 떠내려온 시체나 동물 사체의 귀로 비집고 들어가 머릿속에서 알을 낳고 기생한다. 이 일대는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고대 중국 기나라에 하늘이 떨어져 내리는 일을 걱정한 인물이 있다. 그는 어느 날 하늘을 향해 멀어져 갔다고 한다. 뱃속의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상냥한 말을 거는 태교가 있다.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무의식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릴 적에 갑자기 생각난 말이라는 설문의 결과를 공표했다. 그것에 따르면 사랑해와 신의 은혜를 1, 2위로 전체의 8화를 차지했지만 세 번째로 많았던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 였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주인은 누구일까?